네, 3인칭 시사시점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오늘의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저희 모습 지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오늘의 이슈와 오늘의 인물을 정리해 주실 텐데요. 먼저 장성철 교수가 주목한 오늘의 인물 누굽니까? 이거 참 안 좋은 얘기인데 예. 박완주 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박완주 민주당 의원 오늘 오전에 갑자기 속보로 떠서 그렇죠.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혹시 이 사건 내용에 대한 좀 파악을 하셨나요? 대략적으로밖에 몰라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예. 지난해 말에 예. 박완주 의원이 본인의 보좌관을 성추행을 해서 지금 제명당했다라는 것이고 네. 본인은 박완주 의원은 법정 대응을 해서 예.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서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징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이러한 민주당의 조치는 장성철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본적으로 좀 늦은 감도 있고 작년 연말 사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이런 것이 벌어지면은 대선에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으니 네. 일단 대선 지날 때까지는 좀 쉬쉬하자라는 거였던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성비위 사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 차원에서 결국에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결단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예. 자꾸 이제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특히 이제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예를 들면 민주당 단체장 분들이 네. 성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과 연루됐을 때 네. 용서할 수 없다라든지 이거는 참 부끄럽다라든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이러한 것에 연루가 됐고 아하. 현재까지 뭐 제명까지 당한 상황에서 보면은 어쨌든 민주당과 본인으로서는 네. 상당히 정말 악재를 하나 더 만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처분과 시점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예. 처분은 제가 볼 때는 뭐 잘 됐다고 봐요. 어쨌든 제명을 시킨 거고 네. 또 국회에서 그러면 추가로 뭔가 이제 징계나 이런 것들을 논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잘했다고 보는데 예. 다만 지금 장성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을 더해놓고 보면은 여러모로 이제 좀 이 뭐 의심되는 어떤 이 정황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이게 성비위 사건이라는 게 이게 조사를 이제 이 시일을 길게 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 성비위라는 게 무슨 뭐 범죄를 사전에 계획해가지고 뭐 여러 면을 공모해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범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시점에 어떤 순간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증언이 주로 있습니다. 네. 피해 사실이 있고 증언이 있고 양쪽에 주장이 있는 것인데 네. 이걸 들어보고 어느 쪽이 그러면 더 합당한 얘기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무슨 뭐 이게 뭐 이렇게 뭐 지난해 말이라고 하니까 예. 5개월씩 걸리고 뭐 이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그렇죠.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거는 이제 좀 의심스러운 거고 네.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이 이거를 뭐 사건을 덮으려고 했는지 은폐하려고 했는지 축소하려고 했는지 그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네. 그런 의심은 할 수가 있어요. 박완주 의원이 어쨌든 삼선 의원이고 네. 그다음에 나름대로 당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지위가 있는 의원이지 않습니까? 위치가 지난번에 있죠.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경쟁을 하기도 했고 네. 그런 거를 미루어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은 몰랐다고 하지만 예.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좀 뭐 같이 대응을 하거나 뭔가 이런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가 하는 예.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고 하면은 이런 혹시라도 이런 사건의 은폐나 또는 이것을 좀 사전에 이 여러 가지로 모의를 해가지고 부적절한 어떤 2차 가해라든지 네. 이런 걸 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러면 처리를 할 것인지 여기까지도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장 교수님 조금 전에 추정이시겠지만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선의 약재가 될까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당시 지도부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무마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가능성 있고 그럼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 부분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넘어가면 안 되죠. 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은폐라든지 뭐 감추려고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네.
그분들 또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또한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같은 경우엔 다른 성비, 더 큰 성비도 제보받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이름을 뭐 밝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상당히 지금 대략 6분 정도의 민주당 의원분들의 성비위 사건, 국회의원 6명이요. 국회의원 5명과 보좌관 1명. 아직은 지금 보도가 안 됐고 제가 이제 민주당 쪽에 조금 전에 울산의 국회의원 1명은 보도가 되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네. 울산의 초선 의원 이상헌 의원이 네. 높은 수준의 성비위 사건 당내 조사 중 아.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네. 본인이 아니라 보좌관이라고 네. 지금 이상헌 의원은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뭐 조사 중인 사건이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네.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양기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 관련한 의혹이 경기도당 공심위에 지난 4월 21일 날 녹취록까지 해서 제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네.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도 뭐 택시 안에서 뭐 어떻게 뭐 성추행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성추행을 2차 가해를 막았다라든지 이러한 지금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인 거죠.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고 예, 조사 공식적으로 중인 양기대 의원 것도 같은 있고. 경우에는 이제 일간 경인이라는 네. 한 이제 언론 매체에 다 예. 나왔던 상황들이고요. 보도가 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민주당 차원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자신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네.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거대 여당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도덕적인 해이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또한 네. 이것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민보협이라는 보좌진 단체에서 더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서야 조사를 하고 뭐 문제를 처리하겠다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지도부도 결국에는 도덕적인 해가 있지 않느냐라고 네.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정치권에서 선거라는 게 뭐 조금 건너면 선거고 조금 건너면 선거고 늘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치자면 당내에서 발생하는 좀 부정적인 사건들 이걸 뭐 선거 의식해서 미루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날 때마다 제대로 처리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렇죠. 원칙도 원칙이고 또 예.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이게 결국 밀어서 만약에 이제 지방선거 때 이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다가 지방선거 다 지나서 뭐 예를 들면 다시 뭐 예. 얘기가 나오고 뭐 처분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있을 어떤 선거라든가 또는 그다음 뭐 총선. 예. 이후의 정치적 국면에 당연히 또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이기 당연하죠. 때문에 일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래서 예.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어떤 뭐 곳이라고 하면 그게 네. 단체든지 조직이든지 뭐 당이든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 사람 사회가. 사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그렇죠. 있죠. 예.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사실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전에 일어났던 예를 들면 뭐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이라든가 예. 또는 이제 오거돈 전 시장 사건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 예.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등등은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도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지만 네. 여러모로 이제 민주당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 부분은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뭔가 감싸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에 그런- 대한 2차 가해까지도 그렇죠. 있기도 했고요. 예. 2차 가해가 있었고 뭐 이런 네. 얘기들 때문에 더 이제 국민들의 어떤 비난 또 비판 이런 것들이 컸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선거고 뭐고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이 과거와는 다른 대응을 한다 민주당이. 예. 이번엔 정말 원칙대로 하고 좀 시점은 좀 늦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뭐 대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 네. 이제 민주당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그나마도 국민들에게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들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엄정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죄질들이 상당히 안 좋고 음흠. 2차 가해를 하고 있고 은폐를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는 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민하 평론가가 준비한 오늘의 이슈로 가보죠. 이슈 무엇 준비하셨습니까? 초과 세수 53조 원. 네. 아하. 어디서 왔니? 진작 네. 알려주지 그랬어. 네. 네. 초과세수 갑자기 논란입니다.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전부터 좀 얘기를 했는데 초과 세수가 지금 53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지금 추경 편성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온 것인지 아니면 뭐 그냥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건지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게 53조 원이라는 게 말이 53조 원이지 금년도 본예산 세수 343조 원의 15%에 넘는 와. 그런 비중이다라고 네. 하면은 이 심각한 문제 아니냐. 지난 4월부터 지난해에 또 초과세수가 61조 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네. 또 이 정도라면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그 기재부의 잘못이냐 무능이냐 실수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의도가 의심된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이제 주장 그리고 뭐 지도부 일부의 주장은 예. 이게 기재부가 이게 초과세수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걸 알았을 텐데 미리 알았는데. 예, 그 지난번에 이제 추경 편성하고 이럴 때는 돈이 없다. 네. 국채 발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예.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초과세수가 뭐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네. 이제 감춘 거 아니냐. 이런 아하. 시각. 그다음에 정권이 이렇게 바뀔 것 같으니까 예. 관료들이 이렇게 뭐 처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하. 과연 이러한 이제 생각과 규정이 맞는 거냐는 뭐 따져볼 문제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네. 그런 의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주장을 꺼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장성철 교수님은 이런 기재부의 의도적인 갈 정권 구정권에 굳이 이런 초과세수 선물 줄 필요 없다 감추고 있다가 새 정권에 주는 이런 의도도 있다고 아니 보세요?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소 추계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재부는 살림살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소 추계해가지고 어쨌든 잉여금이 남으면 초과 세수가 돼가지고 잉여금이 남으면 네. 그거는 국가재정법상 당연히 빚부터 먼저 갚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국채부터. 네, 살림살이하는 기재부로서는 음흠. 조금 좀 과소 추계해가지고 보수적으로. 예, 저 빚 좀 갚읍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기재부는 예측하는 곳이지 어떤 미래를 뭐 예언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이 폭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세가 많이 거쳤어요. 예. 수출이 갑자기 확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법인세가 늘어났습니다. 소득세가 늘어나가지고 월급이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소득세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도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예측을 하겠느냐. 그러한 좀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이렇게 50조 원 이상, 작년에 뭐 반복해서. 61조 예. 이런 식의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일단은 무능력하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건 예측을 잘못하고 확실하다. 무능력한 것이다. 예. 의도는 잘 모르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기획재정부가 그럼 어떤 이유였는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인데 네. 법인세 30조 원, 근로소득세 10조 원, 양도소득세 한 10조 원 가량들 네. 이렇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건데 이것은 지난해 7월에 이제 이 편성할 때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 편성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환율, 물가, 유가, 그다음에 수입액 이런 이제 대외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더라. 라는 얘기인데 예. 즉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모로 예측한 것보다 경기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설명이에요. 결국은 이게.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대기업하고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누진세율이 적용이 돼서 훨씬 더 많은 세수가 또 발생한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시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일부러 안 알려준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실적은 3월 말 신고 이후에 4월 중에 파악이 가능하고 아하.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세수 추계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로소득세도 연말상여금, 설상여금, 원천징수, 환급 다 고려하면은 4월 이후에 이제 이걸 세수 전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정을 고려하면은 지금 특별히 이제 시점이 이상한 건 아니다라는 게 일단은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네. 근데 저는 예. 민주당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민주당 정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런 기재부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본인들 책임이지 이거는 기재부 책임이라고 네. 막 이렇게 책임 떠넘기는 것 또한 이건 좀 무책임한 것 아하.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조금 전에 장성철 교수께서 기재부의 기본적인 그런 좀 안정지향적이고 국가 채무를 좀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세수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2해 연속이나 수십조 원의 초과 세수 발생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럴 걸 예상하라고 세수 예측을 높이 했는데
그 액수만큼 발생 안 해서 손실이 나면 이건 기재부에서 또 책임져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대형 사건. 그래서 그 점에서 사실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보다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게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이제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쨌든 세수 추계라는 거는 앞으로 이만큼 더 많이 거칠 겁니다를 지금 예상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근거라는 게 결국은 이제 3월까지 어떤 세수 실적이나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 이게 과연 정말 예상한 대로 53조 원이 앞으로 안 거치면은 이걸 토대로 추경 편성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나중에 적자고체 발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구멍난 걸 메꿔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재부가 오히려 지금 너무 성급하게 지금 이 53조 원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금 시각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이 초과 세수 얘기가 지금 처음 이 쟁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난해에도 이 쟁점이 됐고 뭐 2020년도 쟁점이 됐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부총리인 추경호 의원이 네. 그때도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이제 이 아직 이제 실제로 실제로 초과 세수만큼의 세수가 거칠지 안 거칠지를 모르는 시점인데 예. 그때가 뭐 6월인가 7월인가 그랬어요. 맞아요. 예, 예. 그 모르는 시점인데 지금 그 초과 세수를 근거로 해가지고 추경 네. 편성을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5월인데 예. 초과 세수가 53조 원이 거친다라는 걸 근거로 추경 편성을 또 추경호 부총리 체제에서 하는 거잖아요. 더 이른데. 그렇죠. 예, 그때보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기재부가 좀 성급한 판단을 일부러 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누군가는 네. 그런 맥락이 오히려 여기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묘하게도 두 해 모두 작년 올해 모두 정부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지금은 윤석열 정부 추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랑 맞물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도 있는데 근데 예. 이제 지난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조금 이제 양태가 이게 나중에 가서는 초과 세수가 뭐 문제가 되고 뭐 이러긴 했지만 예. 기본적으로 기재부는 초과 세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걸 다 쓸 수 없고 부정적이었죠. 지금 이제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먼저 빚도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 또 이제 쓴 부분도 있고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라고 간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예. 오히려 기재부의 태도는 원래는 보수적이고 네. 원래는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태도였는데 예. 이번에는 오히려 적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건 아. 결국 뭐 그게 오히려 코드 맞추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맥락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어쨌든 뭐 그 추경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된다는 건 뭐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한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기재부의 태도를 비판을 하면서도 추경 액수는 더 늘리자 이런 분위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이 국무회에서 결정된 추경 액수가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대 액수다 그래갖고 뭐 총 규모가 59조 4천억이다라고 하는데 예. 실제 이 코로나 피해 지원 민생 안정에 투입되는 건 한 36조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10조 원 넘게 좀 증액을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더 높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일부 할 수 있는 예산도 넣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걸 위한 법률 개정도 해야 되고 또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자라고 하는데 예. 이게 항상 백풀이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선거 앞두고 또 선심성 어떤 추경이다 이게 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돈 풀기다. 예.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또 반면 또 국민의힘도 이런 비판을 과거엔 또 똑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했었죠. 이번엔 자리를 바꾼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 결국은 서로 무슨 얘기를 하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추경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은 어쨌든 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뭐 잡음은 있겠지만 잘 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 너무 싸우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순주 교수님도 짧게 추경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하여튼 웃겨요. 하여튼 여야가 항상 입장이 바뀌면은 예.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방어했던 입장이 항상 바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차 일반 서민 100만 원, 200만 원 더 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부가 예를 들면 어쨌든 추경이라 하더라도 뭐 9조, 1조, 뭐 53조, 네. 뭐 36조 솔직히 감이 안 오는데 이런 것들 제대로 잘 쓰여가지고요. 예.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숨통 좀 틔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을 위한 정치이지 정치를 위한 국민이 아니니까요. 부디 우리 국민을 위한 좋은 그 추경 잘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